대한민국 미래가 궁금하시죠? 공도사의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 여러분 지금 삶이 불행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위한 국가 국민 삶 개조 프로젝트.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고 여러분의 자식의 삶이 나아지게 하기 위한 여러분의 도움이 알고 찍자 알찍 시작하겠습니다. 왜 박수들 안 쳐요? 오늘 친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그 건성건성 치면 다 보내는 거야 이제.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윈지코리아 컨설팅 듣보잡에서 이제는 수다쟁이. 예, 말이 제일 많다고. 예, 그러네요. 예, 반갑습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예.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란 얘기예요? 아닙니다. 수고이 대표로 부르려고 그래. 또 그걸로 씹을라. 그럼 대표가 누구예요, 근데? 이근영 대표이십니다. 예. 그 서울대 나오신 분? 네. 무슨 과 나왔어요? 심리학과. 그분은요, 아주 훌륭해요. 개그 프로도 진지하게 얘기해. 청와대에서 한 9년 있었죠, 그분이? 7, 8년. 7, 8년 여론사 전문했고, 우리 이제 박시영 부대표하고 함께. 박시영 부대표가 없었으면 이근영이 빛날 수가 없었던 거죠. 맞죠, 그게? 그 본인이 어떻게 자기 입으로 얘기해? 뭐요? 아니, 이렇게 하고 보내는 거야. 덧세 안 걸리고. 조심해야 돼. 함정일 수 있어요. 함정이야. 부산 영도 앞바다를 허이허이 날고 있는 부산갈매기.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갈매기 김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영도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 예. 예. 요즘은 김비호 위원장 까는 그 댓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통합진보당 당원이라 그랬잖아요. 예. 분명해요? 아니, 그분 한 분 알아? 나이 많은 분. 예? 나이 많은 분 한 분 있잖아. 안경 쓰고 내 행사 있으면 꼭 오시는 분. 그러니까. 그 형님도 요즘은 안 씹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요. 예. 너무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예. 너무 좀 이렇게 좀 그래요. 바닥에 가면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제일 충성도가 높아요. 그럼 저는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좋아하고 그분들의 이유 있는 투쟁들 예. 제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김비호 위원장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뭔가 오해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거 제가 가서 다 풀어줬잖아요. 닭 2마리 먹으면서. 그만하세요. 자, 무등산 매직아이. 네, 광주 아이안가 원장. 네. 전 광주시의원. 광주에 떠오르는 별. 병도 4개. 차세대 지도자. 네, 반갑습니다. 서장성입니다. 예. 안철수는 이제 가르쳐주고 있죠, 요즘은.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만하시지.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막 웃고 떠들지만 세상은 혼란해요. 네. 사람들 짜증나 죽겠어. 네. 고용주 때문에 짜증나. 네. 국정원 때문에 짜증나. 네. 무기력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일단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는지 개요로 네. 말씀드리고. 예. 그 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요. 유효 표본은 1,02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RDD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을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조사는 10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기관은 윈지코리아 컨설팅과 IMTV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예. 이번 조사 응답률은 4.1%로 조사됐고 조사 방법은 ARS 조사를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예. 이게 응답률이 조금 올라갔네요. 네, 그러네요. 예. 이제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예. 이 응답 안 하게 되면 이게 국가가 망할 것 같아갖고. 예. 댓글에 보니까 그런 글들도 올라오던데 자기가 아르바이트하는 뭐 가게에서 윈지 이 알지 예. 여론조사가 왔는데 자기가 못 받았다고 너무나 그렇죠. 억울했다고 예. 아쉬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이게 그 인터넷 전화는 되느냐 이런 뭐 그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던데 예. 인터넷 전화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른바 070. 예, 070 무선 전화는 이제 010을 하고요 랜덤하게 유선 전화는 그 KT통신 02 예. 061 대표부 전화 한국통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게 그 이제 이른바 지금 주로 이제 서버 호스팅하는 데가 이제 팟빵인데 네. 팟빵에 그 우리나라 팟캐스트가 다 올라가는 거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 좀 많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를 호스팅하거나 이렇게 그 모아놓는 데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대 개 돼요, 그런 게. 네. 그러니까 팟빵에서 올라오는 순위에 굳이 연연해 하지 마라. 다만 거기에 PC 버전을 보는 우리 공지사항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전국구 게시판에 글을 좀 써주세요. 알찌게 독립했다. 그리고 전국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 팟캐스트 갖고 알찍을 좀 들어라. 세상을 바꾸는 국가 개조 프로젝트다. 집권 프로젝트다. 예, 매주 우리의 목요일 삶을 날. 바꾸는, 예.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고용주를 날려버릴 수 있는, 국정화를 막을 수 있는. 요즘 닭을 먹으니까요 목이 뚫렸고. 오늘 좀 업된 것 같아. 예, 닭 같아. 지난번에 부산을 갔더니요. 예. 닭 2인분 시켰다고. 그만하세요. 네. 부산에 있는 모 정치인의 부인이 네. 뒷담화를 아주 세게 쳤대는. 지역구가 어디죠? 아니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강주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예. 서울에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그 무슨 대교가 보이더라고. 예. 그 무슨 부산에는 부산대교가 있나 영도대교가 있나? 닭 두 마리를 누가 혼자 예. 다 드셨다는 얘기가 저기 있던데. 혼자 다 먹었죠, 저 혼자. 잘 드셨어요? 예, 그리고 계산하는데 내 튀었죠. 잘 드셨어요? 자, 지난번보다는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죠. 예. 이 1988 그리고 방금 우리가 설문조사 개요를 얘기한 건 설문조사 방송은 무조건 이걸 얘기해줘야 되는 네, 거죠. 공표를 하려면 예. 정치 이슈를 다뤘을 때 예. 공표하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공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 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예, 뭐 자주 가셨으니까 잘 이게 뭐 아시겠지만. BBK도 아니고. 예. 오늘 감옥 얘기 좀 나옵니다. 자, 가장 예, 이번에는 핫한 이슈. 예, 이번에는 요즘에 그 현안들이 너무 많이 예. 있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좀 다뤄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국정교과서, 한국사 예. 그 교과서 국정화 추진 예. 관련한 질문과 고영주 이사장이 그 방문진 이사장이 그 공산주의자 예.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에 대한 어떤 인식들 그리고 가장 이번 주에 그 못마땅했던 지난주에 예. 주간 핫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현안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법 적용에 있어서 불공정한지 안 한지 우리 사회가 그 뻔한 질문을 왜 해요, 그런 걸? 그거 여야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했고요. 아. 그다음에 정치 효능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태도를 한번 또 고찰해봤습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질문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 대체로 이제 그런 내용이고. 네. 자, 가장 이게 우리가 국민을 주인처럼 섬기겠다는 방송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제대로 찍고 네. 삶을 바꿀 수 있는. 네. 그러면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질문을 했어요, 이제. 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뭘요? 닭을 누가 먹을 것이냐. 그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못 물어봤네. 자, 그래서, 가장 국민들을 우선시한 질문이 뭐 있었어요? 예, 일단은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중에서 가장 국민들이 볼 때 못마땅했던 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조사를 몇 번 했었는데요. 오래간만에 한번 그렇죠.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기분 지수를 한번 물었었지, 지난번에. 예, 기분 지수를 묻고 이런 못마땅한 사건을 같이 물었었는데 쭉 안 하다가 한번 다시 해본 이유는 최근에 너무 불쾌한 일들이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감정이 상해 있을까? 그걸 한번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한번 이번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현님도 이 점잖고 우리 김비호는 이제 저하고 과가 같은. 아니죠, 제가 좀 점잖죠. 아니, 우리 스틸 파이터 스타일이고. 근데 여기는 이제 의대 출신 아니야. 네. 의대 출신. 여기- 의대 출신이니까 안까지 하고 있지. 여긴 건대 또 그 아주 그 위대한 정치인. 예? 정청래. 아니, 정청래하면 기분 나빠요. 막말 공갈 정청래 선생. 예. 공갈 전생. 예, 후배인데 공갈 정청래 선생이 건대에선 또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이런 걸 질문할 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식으로. 네. 뭐 최근 한 주 동안 못마땅했던 사건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지난주에 제일 야마도는 일이 뭐 있었어요? 짜증나는 일이요. 야마도는 일. 야마도는. 그 야마가 뭔지 모르면 그냥 뚝 끊어버리니까 설문조사하는 사람이. 그럼 그 다음에 답변도 예를 들어 열받았다. 예. 뭐 화났다. 예. 기분 좋았다. 이러지 말고 졸라 열받았다. 예. 그냥 열받았다. 근데 오늘 좀 업되는 거 안 같아요? 오늘 좀 그러시네. 왜냐면 오늘 닭을 2마리 드셔갖고. 닭을 먹어서 그리고 이거를 하고 빨리 업데이트 시켜야 되니까 업데이트 예. 하여튼 말은. 예. 자. 보기를 저희가 7가지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아. 그리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 부실 의혹,
고용주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 여당 공천 과정의 청와대 개입 논란, 그리고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가격 꼼수, 예. 카카오톡 검찰 감청 협조, 예. TPP 협상 타결, 예. 이 7가지를 제시를 해봤는데 굉장히 사실은 다 논란이 좀 있었던 문제가 됐던 거죠. 예.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것이 가장 열받았을까 예. 꼽아봤더니 1위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무려 30.4%로 1위를 차지했고요. 두 번째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부실 의혹 18%, 그다음에 고용주의 공산주의자 발언 16%, 그리고 동일하게 여당 공천과정 청와대 개입 논란 이것 역시 16%가 예.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가격 꼼수 9%, 카카오톡 검찰 감청 협조 5%, 그리고 TPP 협상 타결도 한 5%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네. 이거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슈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인지도도 높고 상당히 이거에 대한 반감이나 비판 의식이 높더라고. 이거 그 청와대가 현 정권이 스타일이 사건이 사건을 덮잖아요. 네. 사실은 그 96년도에 김영삼 정권이 노동법 날치기 처리를 해요. 그게 96년 12월이야. 12월. 그리고 97년에 정권을 뺏기는 거거든요. 네. 이번 노동학법 그 노동법 개혁 네. 그게 그 정도 폭탄급 파괴력이 있었거든요. 그거보다 더했죠. 그런데 지금 노동법 개혁에 대해서 쑥 들어갔어. 더 큰 사건을 터뜨려 버렸으니까. 네. 이게 작전이야 뭐야? 근데 이게 좀 보면은 보통 정치 이슈나 사회 현안 이슈에 대해서 20, 30대들이 초기부터 잘 알지를 못하거든요. 네. 정치 관심들이 그 중장년층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20, 30대가 막 49%, 44%로 가장 높게 이 사안을 꼽았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국정교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교과서 예. 어떻게 배웠는지를 그렇죠. 검정교과서를 배웠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야권 지지자들. 예. 그리고 이게 이거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게 해준데 고용주 역할이 컸어요. 그렇죠. 맞물려버린 거죠. 맞물려버리면서 국정화 하게 되면 저렇게 정상적인 사람도 빨갱이라고 모는 이런 주입식 교육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우려가 확 든 거지. 예, 그렇죠. 예. 이 뭐 세상이 굉장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이거는요 임계점에 이제 도달할 것 같아.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게 폭동준비위원회 만들자는 거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럼 방송하지 말아야지 왜 나오셨어요? 그리고 할 어쨌든 말이 뭐 없으면. 대가리 수는 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아, 거긴 대가리지만 우린 머리예요. 왜 아니 그래? 기가 막히잖아요, 사실은. 아니 부산 지역은 영남 지역 한번 보세요. 영남도 마찬가지로 예. 특히 이제 부산, 울산, 경남 보면 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27%. 예. 예. 그리고 평균보다 좀 낮네요. 그리고 고용주 공산주의자 발언이 19%입니다. 예. 이건 평균보다 높아요. 예. 예. 근데 대구 경북도 역시 1등은 국정화 교과서 추진이네. 예. 근데 그 박시영 부대표님 예. 이런 건 없나? 야 국정화 정부가 한다 그러면 하지. 네. 니네 왜 자꾸만 깐죽거리면서 반대해? 그래서 나 짜증나. 이런 분들도 여기 숨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것은 뒤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네. 질문 자체가 못마땅하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못마땅하다. 예,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럼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거였고요. 거기에서 야권 지지층은 한 40%가 교과서 국정화 예. 추진을 꼽았고 여권 지지층은 1위로 뽑은 게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한 25%. 국납 비리라든지. 예. 그 여권은 두 번째로는 여당 공천 과정에 청와대에 개입했던 거. 이걸 두 번째로 뽑은 반면에 야권 지지층은 두 번째로 뽑은 게 고용주 공산주의자 발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간에 못마땅한 사건들이 약간 좀 다르게. 그러니까 아까 예, 지금 제가 잘못했던 그 허튼 상상. 예. 그런 건 정말 허튼 상상이다. 네, 그렇죠. 예. 예. 워딩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3번 문항을 우리가 보면 결과들 보면 우리나라 그 한국 사회가 예. 대단히 극우화되고 있다, 무명화되고 있다고 예. 보여지는데 제 친구가 오달수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가 오달수가 누구예요? 영화배우. 오달수 영화배우. 영화배우 오달수 그래야지. 우리 친구도 있어요, 오달수. 그럼요. 영화배우 떡만 오달수 있어요. 예, 1억 명 돌파한 예, 우리 영화배우 아, 오달수. 자기가 출연한 영화는 그렇죠. 이런. 보통 했다면 1,000만 명 이상씩밖에 동원하니까 이 친구하고 지금도 아주 가깝게 잘 지냈는데 예. 얼마 전 그 언론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버스에 비유해서 이 박근혜 정권을 예. 급격하게 우측으로 돌리니까 사람들이 왼쪽으로 쏠린다. 아. 정치 똑바로 해라. 똑바로 가야지 좌우가 균형을 맞춰 갖고 그렇죠. 가는데 오른쪽으로 확 쏠려버리니까 우경화되니까 그렇죠. 극우화되니까 극우화 사람들은 되니까? 그 극우화된 관점에서 보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왼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걸 빨갱이라고 매도하고 그렇죠. 이런 사이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딱 영화나 출연하겠다. 여기 뭐 그대로 이 지표에 나와 있잖아요. 예.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야당을 대선 때 찍겠다는 사람이 확 늘어났습니다. 아, 이번에? 예, 예, 여당이 예. 확 빠지. 그러니까 이런 저도 사안들을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부산도 예, 이런 사안들을 엎었어요.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심하다. 이게 지금 뭐 그러면-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표를 뭐 공산주의라고 예. 공개적인 석상에서 국회에서 예.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충격을 좀 받은 거죠. 이 정권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권에서 사실 지금까지 뭐 경제 살리겠다, 뭐 하겠다 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응?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역사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그 옛날 운동권 시절에도 탄압으로 운동단체가 몰락하는 경우는 없어요. 내분이거든. 네. 내분은 탄압이 없을 때는 서로 잘났다고 내분이 생기고 이 역사 철학에서 봐도 영웅은 반신반인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나는 반인 반깔. 영웅이 몰락할 때는 이 그리스 히라보로 뭐라면 휴브리스라 그래요. 영웅이 몰락할 때. 쥐가 반인 반신인데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야. 이 휴브리스가 뭐냐면 오마냐. 지금 영어로 하면 arrogance. 이 새누리당이 뭘 하고 대통령이 뭘 해도 50%를 넘어가니까 하고 그러니까 정말 잘못하고 살짝 트릭만 쓰고 예를 들어 그 십상시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대구 가서 눈물 흘리고 이 서민 경제 살리는 척하고 그러게 되면 또 지지율이 50% 가는 거야. 그래 청와대에서 이런 거지. 야, 뭘 해도 50%야.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이제 이 휴브리스 에로건트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휴브리스 에로건스. 그러니까 여권 일각에서는 왜 이 국정화 이 문제를 지금에 꺼내 들으냐. 그래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권 근데 의원들 새누리당은 중에. 적극적으로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이걸 추진한 예. 대통령 의제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이게 총선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봐도 이게 국민들이 봐도 지금 그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똘만한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죠, 이제. 그리고 역사란 것은 시대를 비판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국가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비판 의식을 무장해제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예? 자, 우리 서정성 의원도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질문항을 뒤에도 많이 나오는데 뒤로 넘어가 볼까요, 그냥?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가장 못마땅했던 사건들을 이제 몇 번 물어봤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번 이슈가 굉장히 좀 메머드급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 저도 물어봤죠. 예. 그랬더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방송만 보면 신문이나 TV만 보면 이 또 기분 나쁜 일들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주시더라고요. 예. 사실 금방 봉수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가 워낙 다 또 큰 문제가 됐는데 예. 또 이걸 덮을 만한 더 큰 문제가 또 생겨나지 않을까 예. 이런 우려까지 있는 거죠. 그러죠. 예. 아니, 호남에서는요. 예. 지금 국정화 추진이 27% 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다소 다르게 나온 게 2위가 여당 공천 과정 청와대 개입 논란. 이게 한 25% 나왔습니다. 2등인데요. 사실 이 청와대나 여당에 대한 불신 또 이런 뭐 이것 좀 작용했지 않았냐. 이런 거 아닐까요? 광주 사람들은 그냥 청와대 이름만 딱 나와도 짜증나는 거야. 기분 나쁜. 무드 찍어버리는 거죠. 이거 내용을 보고 판단하신 거죠. 이거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또 그렇다는 거지. 그럼 말 한마디 더 하려고. 아니, 광주분들의 정치의식을 그렇게 폄하하면 빨리 사과하세요. 미안합니다. 아니, 이게 나는 이제 딱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는 정치를 이제 김비호 위원장님만 해도 2차원으로 보는데 우리는 4차원으로 입체적으로 보잖아요. 다음 시공을 문항으로 통해서. 넘어가시죠. 이게 뭐냐면 원래 10월 11월 전후로 해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려고 그랬어요. 미사일 실험한다고. 안 하니까 큰 사건을 왜 안 터뜨리지? 그리고 지들이 터뜨려버린 거야. 너무 심심해. 너무 심심해. 너무 밋밋해. 예,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 이 사건 중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 그게 한국형 전투기 사업 부실 의혹인데요. 사실 이게 비슷하게 이번에 이게 당장 18조 원이나 들어가는 돈이지만은
핵심 기술 이전을 못 해오는 예. 그리고 원래는 알고 있었던 국방부는 알고 있었던 다 알고 있었죠. 이거 완전히 속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을 속인 거고. 전국구 들으라면 전국구에서 미리 다 얘기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광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지난 민선 5기 때 gemco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3D 이제 사업이었는데요. 요 영화 오면 우리 3D로 변하는 그렇죠, 사업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거를 기술 이전을 해가고 하고 광주시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했는데 이게 70억을 날리고 사기 사건으로 판명 난 맞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기 기술이 안 때문에 넘어오고. 네네. 그래서 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 부실의혹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다른 큰 사건이 국가에서도 벌어진 거 아니냐. 진짜 이게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계약했겠냐 이거죠. 이게 지금 가운데 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 일종의- 아니 꼭 예, 그 예. 이제 뭐 시장님 말씀까지는 안 하셔도 아니 될 것 같긴 얘기해도 한데요. 되죠 뭐. 예, 라이벌이시잖아. 아이고. 아무튼 근데 그 강원대 시장 시절에 이게 굉장히 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광주 시민들은 그거에 대한 오마주, 예. 트라우마 이런 것 네, 때문에 네. 이제 크게 나왔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국정화 문제를 국민들이 제일 야마도는 예. 열받아 하는, 예. 짜증내하는, 네. 졸라 열받는 예. 그럼 국정화를 물고 들어가 보죠. 예. 자, 그래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한 찬반 여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자, 질문을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현 교과서가 예.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며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나서자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정권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려 한다며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고요. 질문을 참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잘했다. 네. 어디서 한 거 이게? 윈지코리아에서 윈지코리아에서 했습니다. 알지겠습니다. 알직에서 찬성이 알직. 34%, 반대가 54%, 잘 모르겠다 12%로 반대 의견이 20% 정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이미 넘었네. 네. 조금만 더 해갖고 67%였으면 개헌선이었었는데. 네. 그 여야를 좀 봐야 돼요. 예. 여야를 보면 예. 야, 여권에서 찬성이 72%입니다. 여권에서요? 예, 예. 아, 이거 찬성, 한국 찬성. 국정화 교과서 해야 된다. 아, 이거 딱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야, 예. 대한민국에 정말 이 균형 잡힌 그러니까. 보수는 없구나. 아니, 그러니까 합리적 이게- 보수는 이게 사라졌구나. 정파성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너무 깝깝하지 않습니까? 이 조사 결과 보니까. 그러니까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실은 이 국정화 교과서에서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잖아요. 통화일보, 중앙일보 다 반대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왜 이 사람들은 여기 여권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 72%나 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결정하면 무조건 자기들은 충성하면서 따르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40대 이하하고 50대 이상하고 인식 차이가 이 부분 굉장히 예. 뚜렷하게 드러났는데요. 결국 이념 대결 양상을 띠긴 하는데 중요했던 키는 대선 판단 유보층이라고 이야기하는 흔히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예. 그 분들이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찬성보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반대가 아까 말씀 올린 54%. 54%로 한 20%포인트가 높은 그런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단 유보층을 이제 우리 박시영 부대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이제 서정성 의원은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고 이제 김병호 위원장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판단 유보층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의 이 반대 지향이 50.4% 예요. 지향이 어디로 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향후 이분들은 아직 그러네. 정치적으로 결정을 안 한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입장 결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지지층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뀐다라고 하는 미리 예측 지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판단 유보층에서. 누가 다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그거 얘기를 몰라요. 너무 근데 어렵게 지난번에 얘기하고 내 닭 먹으면서 물어봤더니 그냥 왜 부인하고 닭 먹는다고 뭐 아무 얘기도 안 물어봤잖아. 닭만 계속 드셨잖아, 두 마리 다. 이게 지금 한 말씀 더 드리면 요즘에 여야 정치권이 이제 이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오르니까 예. 서로 자기들 닭을 진영이 자기들 주장이 국민들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막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막 들이대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근데 이제 초반에 보면 대략적으로 나오는 거는 찬반 여론이 거의 엇비슷하다. 이런 조사 결과 많이 나왔어요. 사실 예. 이 이슈가 딱 불거졌을 당시만 해도. 근데 이제 비슷하게 나왔었나요? 처음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진행되어 오면서 점차 이런 그 국정화라는 프레임, 국정화라는 말, 요즘에는 이제 거기서는 여권에서는 단일 교과서 뭐 이런 표현도 하죠. 예. 그래서 올바른 뭐 교과서 이런 올바른 표현도 역사 교과서.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정화라는 말이 왠지 국가가 뭔가 이렇게 진행하면 좋은 것처럼 사람들 얼핏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질이 그게 아니라 친일
그다음에 독재를 미화하고 정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권이 그럼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는 거냐 이런 어떤 진실들이 좀 야권 주장들이 알려지면서 예. 국민 여론이 점차 반대 의견 쪽으로 가고 있고요. 여권 지지층하고 야권 지지층하고 지지 강도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결속력들이 이 네. 데이터를 보면 야권 쪽이 훨씬 결속력이 단단하다. 단단하고 아까 가치 중립적인 이런 분들이 반대쪽에 좀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반대쪽의 여론이 좀 우세한 거고 다만 이게 지금 치열한 이념 대결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론의 가변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의제를 전국의 주요 이슈로 잡았던 거는 잘 잡았다. 왜? 아까 우리가 이전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가장 못마땅한 이슈로 국민들이 이 국정화, 교과서 국정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중심 의제로 잡은 거는 잘 잡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상당수 많은 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시냐면은 저도 그 생각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이 국가에서 이제 국정화 추진의 교과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야권에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정권에 맞는 교과서 이게 저는 이념 대립 우리가 먼저 걸어버린 건 아닌지 사실 이거는 그 국정화를 이념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화를 한다는 것은 이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을 부정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저는 프레임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이걸 이념의 네. 대립으로 갖고 가니까. 저는 네. 그거는 조금 그 견해가 틀려요. 아, 이제 그게 그렇습니까? 약간 네. 이제 안철수 의원식 그 판단은 아닌지 일단 의심해보고 뭐냐면 부드럽게 갈 수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다라고 하는 전면 승부를 건 게 오히려 주요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친일에 대해서는 반감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미 50대 보수화 된 분들도 사실 87항쟁 때 다 거래소 돌 던졌던 넥타이 부대였었거든. 그러면은 다시 친일과 독재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럼 오늘 그 12월 13일 한겨레 신문에서 73년도에 아버지가 국정화를 추진했고 40몇 년 뒤에 또 딸이 국정화를 추진한단 오늘도 말이에요. 똑같은 논리를. 논리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독재로 가서 이 독재와 유사한 정권이 장기 집권하겠구나 라고 하는 정치적 이슈를 빡세게 붙은 건 난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고영주 이사장이 굉장히 도와준 거예요. 야권 네. 쪽에서는. 그게 공산주의 발언이 나오니까. 내가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고용주가 이번에는 엑스맨 우리 편이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것까지 보도가 막 나오잖아요. 뭐 차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국정화에 대한 반대했다. 7년 전에. 거민정이 예. 맞다라고 주장했던 발언들이 속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가당착이 빠진 거고. 예. 아까 지금 그 다양성 그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새누리당이 하는 논리거든요. 예. 왜 너무 지금 역사 교과서 저자들이 좌쪽으로 몰려 있어서 다양성이 훼손됐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뭔가 다른 거를 제시해야지. 예. 오히려 지금 모순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다양성을 하려면요. 진짜 자가당착인 게 다양성을 하려면 검정제에서요. 자유발행제로 가야 돼요. 그럼 네. 자유발행제로 가면 이 여러 교과서 중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 우리 어느 교과서 예, 선택하고 자 이게 지나치게 우편향되어 있다. 그럼 이걸 보조할 만한 약간 또 좌편향되어 있는 걸 갖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역사는 특히 현대사 부분 같은 경우는 토론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정부가 교학사 한번 파동을 겪었잖아요. 예. 교학사를 통해서 우파 교과서 한번 만들었더니 한 곳도 채택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예.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상식적으로 보면 거민정 기준을 집필 기준을 좀 강화해서 보수적 논리를 좀 더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 무리하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국정화로 간 이유는 교학서의 경험 속에서 안 통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둔 거죠. 무리를 둔 거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우경화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예. 일본도 이 국정화 교과서는 안 한다고. 네. 북한해요. 그러니까 북한 정도밖에 없다니까. 그 자주 다녀오시는 베트남도 베트남도 해요.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 베트남. 예. 베트남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베트남은 아주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국정화를 교과서는- 해도 국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럼요. 국가 개입보다 틀만 그렇게 되어 그렇죠. 있지. 틀만의 내부 다원화라고 해서 그 안에 건강한 목소리 다 있습니다. 정부 주장을 지금 옹호하고 있네. 박근혜 정부 정권보다 하기 훨씬 더 다양한 예. 목소리들이 국정화를 존재해. 해놓을 테니 들어와서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 그래서 제가 내라 이런 그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베트남의 내부 다원화. 이외적인 거 있겠지만 국정화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국가 관치 정책이에요. 네? 국민의 사고를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겠다는 거거든. 아까 중요한 얘기했어. 그 정권 바뀌면 지금 얘들은 정권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거든. 그리고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또 바꿔 내용을? 그거 아니잖아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근데 확신이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첫 번째로 친 게 어디예요? 전교조 쳤잖아요.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했어. 네. 왜냐하면 전교조를 통해서 아이들이 좌경화, 사실은 비판 의식을 통해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데 좌경화 사상을 배운다 전교조 쳤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화 교과서 추진하잖아. 그래서 지금 10대, 10대 그 다음에 그 초등학생들의 뇌를 만들어 놓으면 뇌를 자기들 뜻대로 만들어 놓으면 영원한 보수화된 사회에 장기 집권하겠다는 거예요. 나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점점 수렁으로 빠지고 있고 베트남 얘기해서 그거 좀 설명을 드리자면 베트남 아니 잠깐만 베트남 대변이냐? 아니 베트남은 국정교과서를 하더라도 베트남 역사를 보자고. 자 프랑스보다 독립했죠. 예. 7일 청산 다 했죠. 예. 예? 미국하고 싸워서 이겨냈죠. 그 역사 자체가 국정화해도 별 문제 없는 검증된 역사가 있어요. 예. 대한민국 역사는 어떻습니까? 친일 청산했습니까? 안 했죠. 예? 독재 잔재들도 청산했습니까? 아, 독재 잔재가 뭐예요? 독재가 잔재가 지금 그 아니 독재 잔재는 주류인데. 저기 있잖아. 그러니까 그 주저하고 있잖아 지금. 주류예요. 독재의 주류. 아니 이런 이거 세상에서 중요한 관점이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국정화 교사 오늘 이제 몇 추진한다? 번째 조사에 12차 조사요? 예, 12차. 12차 조사면 제일 진짜 아주 아, 그 말을 끊지 마. 그럼 저 중요한 얘기하면 아니 의미 있는 얘기면 좀 말을 끊지 마. 닭은 어떻게 할 거야? 닭은 누가 키워? 아니 대한민국 이 지금 뭐 웃을 일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예. 있습니다. 예. 네, 호남에서도 뭐 가장 반대가 예.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54%였는데 호남에서 10%포인트 정도 높은 예. 65%가 이 국정교과서 추진 찬반에서 반대를 표명했고요. 찬성도 19% 정도 예. 나왔습니다. 네, 근데- 호남하고 충청이 높았습니다. 예, 충청. 충청은 이제 원래 우리가 여기서 확인됐고 또 충청에서 제 지지도 높고. 예. 근데 대구 경북 한번 보세요. 우리가 대구 12차 경북. 동안 이 여론조사 해보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호남이 없었으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지켜졌을까 하는 이런 섬뜩한 생각이 광주 민주화 그 이 호남에 대한 우리가 존경심을 정말 가져야 돼. 특히 나는 왜 호남에서 지지율이 안 나오냐고 내가. 아니 대구 경북 한번 보세요. 진정성이 통하는 날이 오겠죠. 대구 경북은 개그가 안 통하나 봐요, 거기서. 아, 충청은 개그가 통하는 거. 아 좀 얘기 들어보세요. 아, 예. 대구 경북 한번 보시라고. 대구 경북은 43%야. 뭐가? 예? 찬성이 반대보다 높다고. 뭐가? 국정화 교과서 만들자고. 그럼 그걸 얘기를 해주고 해야지 그냥. 아니 다 얘기 뜬- 앞서서 뜬금없이. 했잖아요. 주제가 없잖아 주제. 아니, 이게 앞서서 여권 얘기했잖아요. 주어. 여권 지지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높죠. 이 이념 대결 양상이 예. 벌어졌으니까 아까 말씀 하셔서 받아서 다음 질문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이제 전교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고영주 이사장이에요. 예, 그렇죠. 그 한국 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예. 뭐 단체도 계속 아, 만들었어요. 전교조 불법화 뭐 출주. 예, 그- 단체 만들어서 예. 고영주 이사장이 앞장서서 그걸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고영주 이사장이 이번에 또 대형 사건을 터뜨렸기 때문에 이 질문 다음으로 한번 예. 검토를 해봤으면 예. 좋겠어요. 고영주. 예. 여론조사 전문 방송 알고 찍자 알찍. 아, 그 고영주 이사장 해임 결의안 예, 찬반 들으면서요. 아니, 동의 여부. 사번. 동의 예, 여부. 예. 아, 4번. 예. 동의 여부. 그러니까 고영주 이사장이 공산주의자. 그 빨갱이라 했죠, 빨갱이. 예. 그래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국구 10월 전국구 들어오시라고. 10월 12일 날 오픈된 전국구에서 예. 한겨레 김희겸 선임 기자가 고영주 특집을 해요. 이지아 변호사하고. 근데 둘이 다 내용이 좋아. 예, 저도 들어봤는데. 듣다 말았어요. 예, 내용 굉장히 괜찮죠.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거를 그 각자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건데 참기름처럼 살 버무리면서 진행도 또 기가 막히게 했어, 누가 했는지. 예. 어마어마하더라고. 아니 진짜 고영주 이사장이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면 아니, 이거 질문부터 한번 예. 읽고 아, 들어가야 할 그래? 것 아, 같아요. 그래? 예, 좀 예. 해석하기 미안해요. 전에. 예.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대표와 노무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묘사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예. 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한다? 동의하지 못한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문항을 배치를 해봤고요. 예. 동의한다는 것은 한다는 의견은 21%. 음. 동의하지 못한다?
64%, 잘 모르겠다 15%로 3배 이상 비판적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예, 동의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동의한다는 강원제주가 엄청 높구만. 중요한 거는 동의한다는 의견에 여권 지지층의 절반, 50%. 50%가 동의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이념 보수 진보 이렇게 하고 이념으로 너무 그 갈라섰어요. 근데 갈라섰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갈라선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3대 그 위험축이거든요. 첫 번째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자영업이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보수 진보가 갈라서 갖고 사회가 반쪽이나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그래서 헬조선 망한 민구가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헬조선 그러니까 망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 거라도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러한 이성은 이미 없어졌어. 특히 보수층에서. 네. 그 합리적 보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이분이 없었어요 원래. 원래 없었다고 아니, 저번에. 이분이 실제 어떻게 발언했는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팩트가 2일날 예. 이달 2일날 박문진 10월 2일 날? 예, 국정감사와 예. 6일날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발언을 했는데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다. 그다음에 이재화 김문수는 전향한 공산주의자고 우상호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에. 예. 그건 친북 인사다. 이렇게 묘사를 했죠. 어. 근데 지금 조사 결과를 봤더니 뭐 뜨끔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면 이 정봉준 도대체 뭐야? 정체가 뭐야 도대체?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공산주의자의 아버지예요? 친북 인명사정인가 뭔가 만들었어요 예, 이분이. 백인. 네. 예? 거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쪽팔려 죽겠어. 대표 공산주의자 여기 앉아 유심장관에 있는데. 들어간 것 같은데. 백인이 5천인도 아니고. 백인에. 아, 아니 왜? 저희 전대 의장단 출신들은 들어갔다고. 다 들어갔어요. 예, 예. 이인영, 뭐 김종서, 우상호, 오용식 우리 형님은 안 들어가셨죠? 하나 쪽팔려 그래갖고 아니 지금.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나 그걸 보고. 아니야. 고영주가 예. 정봉주가 또 씹어댈까봐 부담스러운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나 피해서 간 것 같아. 고용주 그 친북 뭐 백인이래 해갖고 그거 보고 지금 정치권 은퇴할까 생각 중인 게 내가 헛살 온것 같아 아무래도. 존재감이 사라지는 존재감 사라진 거야. 진짜 근데 이게 50대가 네. 아까 저 국정화 교과서 국정화에서는 50대가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어요. 약간 네. 다소. 아까 40대와 50대 이상이 딱 그 세대 투표 현상이 네. 벌어졌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50대가 비판적입니다. 공산주의자 발언 이거 잘못됐다. 네. 라고 50대가 40대 이하하고 손을 맞잡고 있죠. 60대만 다르게 생각하는. 60대 이상. 예. 그나마 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유. 근데 진짜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면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 도대체 얼마나 되는 한 1,000만 명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그 방송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예. 친북 인명사정인가 뭔가 이걸 만들 때 거기 김대중 대통령이 빠졌어요. 아, 그랬다고. 예. 그러니까 그걸 발표하는 자리에 다른 그 극우 꼴통 회원들이 나타났고 멱살 잡고 막 멱살 잡고 왜 김대중 빠졌냐? 그러면서 거기서 고영주 당신은 빨갱이야! 참 개그다. 개그. 개그도 진짜 코미디다. 아니 코미디 그래서 진짜. 개콘과 그다음에 우차사 이게 이제 KBS하고 SBS 방송 아니에요? 그 작가분들은 지금 최대의 개그 화두가 고영주예요. 그리고 이런 데서 아이디어 짜고 이거 다 듣고 있거든요. 아이디어를 짜갖고 고영주가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걸 봐갖고 하나를 규정을 하면 되는 거야. 넌 채식주의자야! 예? 넌 채식주의자야! 그리고 이거 변형된 채식주의자야!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게 해가 고기를 먹으면서 확신해! 이런 거. 아니, 나 이거 고기인데, 그러니까, 그럼 변형된 채식이야! 넌 채식주의자야! 얼마나 재밌어요. 어? 그리고 하여튼 개그 이름도 채식주의자. 어? 재미없어요? 재밌는데요. 아니 이 경기장이 지금 예, 할 얘기가 많아갖고.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아니, 요즘 또 안철수 의원이 계속 기자회견 하니까 그렇지. 불편하지. 불편하지. 그래도 하실 말씀 하시던데요. 예. 아니, 근데 그걸 뭐냐면, 그, 전문 용어로 뒷북. 예, 무슨 당구용어로 술을 당구용어로 우라맛이야. 우라마시. 우라마시. 안철수 의원 발언은 다음 기회에 한번 일본, 제외하고. 일본 말 좀 예. 하지 마세요. 왜요? 이번에 왜 새끼 얘기를 와리스케. 예, 야마가 좀. 저기 그 일베가 상당히 이제 일베 회원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예. 20대, 30대에서 이런 공산주의자 발언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20대는 9%, 어. 30대는 13%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만큼 일베가 뭐 활동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상식에 못 쫓아가는 거고요. 아니 9%나 13%쯤 일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다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누굽니까? 우리가 조사해보면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호감 있는 역대 대통령 1위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했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좀 앞서는 결과가 나오지만 가장 누구를 좋아하느냐 호감도 조사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문재인 대표도 지난 대선 때 48% 그럼요. 득표를 받았던 사람이고 1,400만 표. 예, 그리고 제1야당의 수장인데 이런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묘사하니까 이거는 그리고 뭐 이런 발언하는 사람은 궤변이죠, 궤변. 예. 중용하는 이 박근혜 정권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봉주 전 아니 의원님? 예를 들어갖고 문제 있는 사람한테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지적이 아니에요. 이 개그 시나리오의 대표 작가는 박근혜다. 예.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죠. 그냥 박으로 만든 그네요. 근데 이렇게 구구적인 발언을 하는데 이걸 동조하는 여권 지지층이 절반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절망적인 얘기예요. 절망적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시장 보수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좀 그 보수 진영에서 우위를 점했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확실히 이념 보수 세력들이 그 여권 지지층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50%면 그것 다시 한번 확인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런 이념적 갈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충격적인데요. 사실 이 고영주 이사장의 삶의 이력을 보면 충분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분, 우리 대통령.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다시 얘기해요. 할 수 있는 놈이잖아. 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지. 이제 문재인 대표님과 이 노무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사회를,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분법적으로 좀 나눠버리고 있는 듯한 아직까지도 정말 이런 사람이 정말 진정한 보수다면 좀 같이 통합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호남에서도 사실 동의 못한다가 지금 다른 지역보다 가장 그렇죠. 뭐 높게 지금 월등히 76% 좀 나왔는데요. 호남은 말할 것도 없지. 네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대목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부산에서 예. 아까 이 고영주가 우리 야권을 좀 도와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 양반이 도와준다는 많이 도와준 거예요? 많이 도와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이제 학자들 그 퇴임한 그 모 대학 학장을 지내신 분 예. 그리고 그 또 미대 학장 예. 뭐 이래가지고 제가 어른들 모시고 제가 막걸리를 한잔 했어요. 근데 다 하는 얘기가 고영주 이사장을 딱 비판하더라고요. 야, 내가 보수주의자인데 이런 장반을 어떻게 박문진 그 이사장으로 쓰느냐. 이게 뭔가 잘못됐다. 정말 제가 볼 때도 그분들이 합리적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그냥 어른으로 모시는 분인데 뭐 스승들이니까. 근데 그분 딱 하는 얘기가 적어도 뭔가 이 보수가 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이딴 소리 이런 사람들이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 보수에 먹칠하는 사람. 뭐 똥칠한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진짜 우리가 대선 들어가고 이제 총선 들어가면 저들이 무서울 땐 이럴 때 무서운 거예요. 이 고영주 이사장 이거에 대해서 이 정권이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이 사람을 야단치고 비판을 해야 돼요. 그럼 국민들의 지지는 그쪽으로 갑니다. 그게 사실 제일 두려운 거야. 그 청와대에서 한 번만 더 이런 말실수하거나 혹은 생각을 바꾸지 않게 되면은 박문진 이사장에서 뽑아내겠다. 라고 얘기해봐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아까 이념 보수라고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집권 전략과 그 다음에 향후 재집권 전략을 이념 갈등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알찍 듣는 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보수를 표방했을 때 지지율이 10% 아래로 갔거든요. 근데 여야를 혹은 우리의 그 상식과 비상식의 이 대립을 이게 진보 보수로 대립시켜놓고 그 다음에 반빨갱이와 이렇게 대립을 시켜놓으면 영원히 집권할 것 같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는 전략 거지. 기획이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야당에게 불리한 이슈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보수가 좀 더 위에 있는 건 사실인데 아까 중간에 있는 이 중도 성향의 층들이 이렇게 극우적인 발언을 중심으로 이념 대결을 조장을 하면 이 중도층들이 그 진보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야권이 4분 5열 돼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아까 얘기했던 교과서 문제, 예. 이거 이사장의 이 공산주의 발언 이런 어떤 저들의 어떤 이념 공세에 예. 맞서서 단일 대우를 형성한다면 오히려 중도층을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호재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박시영 대표도 정치를 오랫동안 보고 또 분석도 하고 그랬지만 정치는 타이밍이거든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정치는 질긴 놈이 이긴다. 정치는 결단의 미학이다. 정치는 타이밍이다. 이게 아무리 좋은 혁신의 주장도요. 지금 타이밍에 기자회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누구라고 꼭 내가 얘기하는 소리겠지만 입은 근질근질한데 예. 참아야죠. 아니 지금 저쪽에서 핵폭탄을 자기 진영에 터뜨려버린 거야. 이럴 때 우리가 일치 단결해갖고 고용주 문제, 그 다음에 이 지금 국정화 문제 이걸 갖고 단결하고 싸우면요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것도 똥볼 차대더니 이제 제대로 하네 이러고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계속 이게 혁신이 갖고 기자회견하고 그러면 이게 목미? 이런단 말이야. 근데 왜 눈이 자꾸만 이쪽으로 가지 나는? 해외 언론에서 예. 뉴욕 타임즈나 우리 대한민국 지금 독재국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독재자의 딸이 집권했다 그랬잖아요. 독재자의 딸인데 특히 방송 있잖아요. 방송 MBC 예. 공영방송이잖아요. 예. 이 편향된 말을 하는 사람,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장입니다. 그죠?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대표적인 MBC 시사 예. 저 고발 프로그램이 뭐죠? PD 수첩이잖아요. 예.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이었는데 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야.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근데 얘기하고 싶었으니까. 아, 자, 고용주의 사장 해임 결의안에 예, 그 야당 내용이에요. 주장을 했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 예, 내용. 예, 김비호 그거 위원장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 하신 아주 거예요.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내가 다 제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다 사실이고. 예.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맥락에 맞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걸 그 이야기하면서 같이 말씀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사 MBC 대주주여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고용주 이사장이 직을 맡는 게 부적격하다며 야당이 해임 결의안을 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질문한 이렇게- 것 같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아봤는데 찬성한다. 이사장 야당 해임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59%, 예. 그리고 반대가 22, 잘 모름 19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10명 중 6명 정도가 이사장직 사퇴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한 2.5배 정도 예. 반대 의견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여권도 한 28% 정도가 쫓아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까 그런- 국정화 교과서는 그렇죠. 훨씬 더 낮았는데, 예, 그죠? 근데 박시영 대표, 청와대 지금도 관계하는 빨대들이 있잖아. 예? 그분들한테 네. 알직 여론조사 결과를 보긴 볼 텐데 네. 좀 예의주시해갖고 보라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이 꼭 요거에 반대로 하거든. 꼭 요거에 반대로 해요. 왜냐면 여기 정봉주 박시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로 해. 여기 그 누구지 이 사람 이름이? 김비호 아, 김비호. 깜짝 놀랐네. 김비호와 서정석은 몰라. 일단 예. 어? 우리가 지금 인지도를 올리고 있는 중인데 그 김비호는 또 안티도 많잖아. 비호감. 예. 김비호감. 나 요즘 댓글 없어요. 좋아졌어. 그래서 가장 칭찬받는 사람 예. 예. 김비호 위원장 당신이 비호감이에요. 듣보자. 특파잡이 아니. 아니, 저번에 아니, 댓글 봤는데, 말 되게 많다. 아니, 내가 댓글을 보내서 봤어. 근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우리 박시영 대표를. 예. 네가 말 제일 많아! 정봉주한테 뭐라고 하지만 네가 말 제일 많아. 아니 이렇게. 제일 재밌는 게 이거야. 1년 동안 듣보잡을 1년 동안 키워줬더니 정봉주를 무시해? 거기 1탄이고, 2탄. 네가 제일 말 많아. 아이디 검색 그 추적을 해봤더니 예. 의원님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야, 니네 아이디 다 지워! 이게 자, 지금 예. 고영주 이사장이 MBC 그 예. 방송문화진흥회가 사실은 MBC의 7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주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정수장학회. 박문진이, 예. 박문진이 곧 MBC예요. 그렇죠. 그럼 MBC죠. 그럼 결국은 MBC의 지금 논조가 어떻게 변했느냐. 그 아까 이제 김비호 위원장이 말씀 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 대충 들었으니까 여기 우리 서정성 의원이 오늘 저거까지 갔잖아. 6사심이까지 와, 갔는데 진짜. 발언 기회를 좀 주자. 일본말 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요? 사심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내가 학교 때 별명이요. 하라고 하세요, 그냥. 별명이 정 SSN이야. 왜냐 하도 칼같이 이렇게 자른다고 사심이 정이야. 아, 그 SSN. 진짜 육사시미하고 우리 흔히 알면 육회. 육회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얘는 무슨 먹는 것까지도 여론조사라는 거잖아. 아니, 뭐 분석하세요? 아니, 육사시미 하지 말고 그만해라. 육회라고 하길래. 아니 육회는 아니야. 육회는 전체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고기 중에
여왕.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 중에 여왕 송지영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런 얘기 정말 아무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는 얘기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네. 육회라고 하면 돼요. 육회. 아니야. 다르다니까요. 틀려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틀려. 아니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놔서 그렇지. 네. 육회 그다음에 좀 버무리고 안 좋은 것은 육회 비빔 이렇게 하면 돼요. 뭘 몰라. 개념 있는 사시미하고 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린 구분하고 써. 왜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일본 문화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일본 문화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일본 말을 외생문화. 쓰면서도 우린 친일 잔재를 청산하자 이거야. 일본 언어는 그냥 좀 써먹고. 해임 결의안 찬반 여부에 우리 호남을 좀 살펴보면요. 예. 이게 이 고영주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 예. 이것과 아주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예, 앞에 질문하고 오. 예, 그러니까 이 명확하게 우리 이 여론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자기 견해가 있었던 것이죠. 시간대다. 정확한 거예요. 네, 정확해. 네, 네. 그래서 이 찬성한다, 해임 결의안에 찬성한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는 58%, 59% 나왔는데요. 우리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75% 나왔습니다. 네, 4명 중에 3명 정도가 네. 이거는 해임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유지해야 된다는 7%. 아주 작은 수치가 유지해야 된다고 나왔고요. 이 공산주의자 발언과 관련해서 비슷하게 나오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런 사람이 7%가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호남에서도? 호남에서는 7%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22%가 예, 나왔잖아요. 아니, 근데 호남에서 새누리당 지지가 15%. 7%는 이게 내가 그래도 호남을 무시하면 질문을 안 좀 돼요. 아니 이해하지 무시한 게 아니라 못한 실제 것 아니, 그렇잖아요. 이 7%는 이게 윈지 코리아 컨설팅의 실수일 수 있어요. 호남에다가 하는 것 같으면서 경상도에다 했을 수가 있어요. 이게. 호남에서 100% 나와야지. 이게. 왜 경상도를 없고 무시하십니까? 뭐를 아니 근데 사실 야권에서도 한 6.5%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야권 지지층에서도 그래요? 예, 이사장은 지금 유지해야 아니, 된다. 그럼 김비호 내 대신 사과해요. 아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영남도 좀 봐야 되는데 예. 자 이게 보수층에서도 반대된 목소리가 있다는 게 여기 증명이 됩니다. 아까 대구 예. 높았잖아요. 국정화 예. 그것을 찬성하는 찬성이 의견이. 높았죠. 근데 여기 이사장직 사퇴를 해야 된다는데 찬성 여론이 더 높습니다. 그래요? 53.7%입니다. 아, 네? 반대 의견이 20.4%고. 이런 거일 수 있겠네. 영남에서도 이념 갈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치는 않지만 국정화 찬성, 새누리당에서 하는 거니까, 현 정권이 하는 거니까 찬성을 하지만 막상 고영주 보면서 여기서는 이제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거야. 저렇게 싸가지 없고 문제 있는 놈이, 예? 방문진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나? 이런 정상적인 판단을 했을 수가 있는 상식적인 거지.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플러스 예. 똥볼을 찼다라고 생각하겠죠. 여권 지지층에서는 이게 아주 빌미를 줬다. 그 숨어 있는 그러니까 빨리 사퇴해라. 예, 또 도움이 안 된다. 찼으니까. 아까 사실 분석하듯이 분석했는데 아니 근데 고영주 이사장이 축구선수 출신이에요? 왜 똥볼을 차대? 제가 이번에 K3 예. 그 폐막전 예. 마지막으로 또 가서 15분을 뛰었잖아요. 청주 FC, 천안 FC. 그 똥볼 찼다며. 안 찼죠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럼 그냥 공 찼죠. 이게 공에 똥 묻은 공이 어디 있어요? 이상하게 의원님한테 공이 안 오지 않던가요? 공이 다 피해 다니지 않았어요? 아니지. 이번에는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또 이번에 자꾸 이제 이 그 공간 침투가 뛰어났다고. 그래 공 없이 사람들 저쪽은 내가 저걸 자기 없어. 내년에 아니, 손은 들고 내년에는 10게임 뛰기로 했어요. 내년에는. 공간 침투만 했대. 아무튼 뭐 노익장을 과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아니 이게 대단한 평균 답니다. 연령 22세니까 청춘에게 희망이 있다야. 그거 같이 뛰는 거죠. 자 다음 질문 어디로 넘어가죠?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예. 그 돈과 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법에 있어서 앞쪽이죠? 예, 법 적용에 있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죄를 저질러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그렇다. 75%. 예. 그렇지 않다. 19%. 잘 모르겠다. 6%.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불공정하다. 우리 4분의 사회. 3. 예. 아, 이게 압도적으로 높은 예, 거죠. 4분의 3. 이건 개헌선을 넘었네. 예. 19%는 예. 좀 있는 사람들이나 네. 아니면 좀 아무 개념 없는 사람이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뭐 공정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을 가로막는 요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법에 있어서 공정성이 해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때 아까 그 우리 서정성 의원이 얘기했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네, 네. 그게 교도소 가면 그 방 안에 다 써 있습니다. 누가 써놨습니까? 모든 이 진짜예요. 수용자들이 예. 다 동의하는 거예요.
예, 유전 국가에서 무죄. 써놓은 건 아니죠. 그렇죠. 국가에선 국가에선 법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예, 써놓고 있는데 이 수용자들은 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강원 사건 아까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네. 사실 예전보다 그래도 좀 더 나아졌다고 국민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나아져요. 예, 안 나아졌을까요? 뭐 방송 망가뜨릴 일 있어요? 점점 저는 지금 안 오히려 그런 것 심화되고 같아요. 더 있어요. 심화된 것 같아요. 더 심화됐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심화됐어요. 실제로. 예. 예. 사실 우리 광주 전남 전북에서도 그렇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80%가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 않다가 12% 나와가지고 이게 뭐 국민들의 일반적인 여론보다는 그렇다가 이제 훨씬 더 높게 나왔는데요. 아무튼 이게 예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심해졌어요. 생각하시면은 예, 뭐 무척 심해졌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노무현 정권이나 이럴 때는 사법 개혁이 굉장히 큰 예. 의제였어요. 네. 사실은. 그러면서 뭐 배심원제도 그럼요. 도입되고 국민 참여. 예, 여러 가지 국민 참여 좋은 제도들이 재판. 나오면서 예. 긴장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사법 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이런 데가 굉장히 편향된 판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로 이런 영향이 양승태 아니, 그게- 대법원장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쌍용차 네. 항소심까지는 쌍용차 해고가 무효다 이렇게 놨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혔잖아요. 뒤집혔죠. 예. KTX 여승무원들 뒤집혔죠. 이게 다 힘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원세훈 2심에서 3년을 때렸는데 대법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잖아요. 이번에도 보소로 나오고. 이번 보석으로 나오고 이런 등등을 보면서 이게 지금 대법 체제의 상징적 그러니까 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정점이거든요. 이걸 보는 게 국민들이 흘려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 말 못한다고 세월 가는 거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저희들은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아시다시피 SK 최태원 회장 한 500억 가까운 돈 횡령해서 4년 선고받고 나왔죠 이번에 그렇죠. 특별사면으로. 예. 라면 하나 배고파서 훔쳐먹었다고 예. 3년 6월 징역을 때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라면 훔쳐온 사람 이름이 뭔지 모르죠. 정봉준가? 아니 라발장, 장발장이 아니라 라발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불편한 진실을 그냥 참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75% 나온 게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는 폭발 임계점으로 지금 예. 향하고 있다. 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알직을 하는 것도 그러고 전국구를 하는 것도 그러고 그냥 정치평론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각성해서 그 다음에 있을 행동과 액션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 거냐. 네. 이 국가 개조 프로젝트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준비하지 않은 국민에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화된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박탈감 예. 이런 것들 심화됐지 않습니까? 일자리 없고 비정규직. 그런 상황에서 법 질서, 그러니까 법을 적용하는 공정성까지도 조차도, 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댈 곳이 없는 거죠, 사실.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너무 무기력해졌어요. 제가. 예. 그래서 치킨 사건? 개 때문에 부인하고 싸운 그런, 거?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기력해 보일 때 보는 영화가 있어요. 예. V4 벤데타라고. 예. 아, 영화 봤어요? 아니요. 그걸 꼭 그 지금 되게 이 사회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 꼭 보십시오. 알직을 봐야지. 왜. 알직 듣고 알직 그거 한번 듣고. 보시라는 얘기죠. 넘어가죠. 자, 그런데 위로가 이게 됩니다. 그전보다 좀 나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사과 발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돈과 권력에 대해서 사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사과 언론이나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알겠습니다. 아니 예. 저는 그 예. 무슨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전에는 좀 정보가 차단된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잘 몰랐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호소할 수 있는 뭐 창구나 이런 공간이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더 나아지지 그렇죠. 않았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예. 어찌할 수 없는 그렇죠. 전문용어로 out of control, 손댈 수 없는 네. 무기력감. 그 부인하고 싸우지 마요, 이제. 다음 아까 정 의원님이 예. 폭발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이어받아서 저희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럼 과연 정치 효능감에 대해서 국민들의 태도가 어떨까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소 선생님 개인의 힘이 더해져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다면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이렇게 여쭤봤고요. 그런 편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76%,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17%, 잘 모르겠다 7%로 10명 중 거의 8명 정도가 정치를 바꿀 수만 있다면 나 기꺼이 참여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의사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훌륭한데 정부가 망한 거예요. 정부가 망한 거고. 정부도 그렇고 플러스 정치도. 정치하는 예, 자들이 그래서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는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폭동이란 표현을 쓸 수 없잖아요. 혁명이란 표현 쓸 수 없잖아요. 폭발이란 표현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고. 사회가 갈등이 폭발해서 충돌의 지점으로 갈 때 이 충돌을 이끌 지도자로서 누가 가장 적합하냐. 폭발적으로 정봉주야 이건. 네? 그러니까 V4 벤데타를 보면 네. 그 영화 제작자예요? 왜 그래? 자, 다음 질문 그 영화에 보면 아니, 이거 투자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중요한 건데. 보고 나 다음 주에 얘기하자. 예, 그래요. 보십시다. 그러니까 정치 효능감에 대해서 예. 보통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내가 정치를 참여하면 효과가 있다는 느낌을 보통 정치 효능감이라고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면 뭔가를 바뀐다.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게 이제 효능감이고 결국 정치가 내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정치학자들은 이 정치 효능감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무척 참여정부를 잘 나온 거네. 참여정부를 만들었던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노사모 뭐 이런 어떤 시민의 참여 그것이 결국 시민이 참여하면 정치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 그렇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든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폭발 임계점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냉소적으로 보면 안 되지. 볼 것이 아니면 자기가 계기가 되면 참여해서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할 것인지를 한번 속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들여다봤더니 80%. 정말 불을 끊고 내가 기회만 되면 내가 참여하겠다 이런 건데 그럼 결국은 정치권이 그걸 받아줘야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참여하겠다고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하고 그다음에 통로를 열어준 다음에 그 의사들이 표출이 되면 그것을 제도화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애를 촛불시한다. 뭐 서명운동을 한다. 의견을 막 개진하는데 다 막고 있잖아 지금. 그때뿐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견들을 결집시켜서 뭔가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권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정부에서 투표 동료 운동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니, 비정규직 예, 양산. 이거 잘 분석하고 얘기 좀, 마지막 얘기 좀. 방향이 빗나갔어. 얘기 뭐냐면 좀 합시다. 정치권에서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여기 참여하겠다는 사람은 정치권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야당한테 기대해야 되거든. 근데 야당이 예를 들어 보세요. 저 그 얘기를 좀 아니 하려고 우리 했는데 2008년 소국 촛불 때 세월호 때 야당이 못 받아주잖아요. 뭐 그냥 그 옛날 우리 그 무슨 뚜껑 아이스크림 선전할 때 그래 줘도 못 먹냐 그러잖아. 네. 지금까지 이미 8년 동안 다 줬단 말이에요. 야당에게 헌신적으로. 이거는 참여의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충돌의 사회를 기대하고 있는 거야. 이 뚫고 가자. 저도 얘기 좀 합시다. 제가 할 얘기를 싹 그냥 그럴 때 우리가 중간에 다 가로채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설 의향이 있어요? 있죠. 위원장 다 떨쳐 그럼요. 없애고 어차피 잘릴 거 아니야 거기서?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양보 나가서 김비호 선생. 지금 그 아까 했던 얘기 중에서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기울여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 기준을 못 만들고 있다는 게 바로 지금 작금의 현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말 그대로 참여하고 싶어요. 투표, 동료운동 하잖아요. 여야 관계없이. 하지만 지금 제도적으로 휴일에도 일해야 돼요. 그죠? 마트, 비정규직 그런 게 지금 양산이 되고 있는데 정책 참여하고 싶고 또 뭔가 정치를 통해서 내 삶을 바꾸고 싶은 그런 욕망은 충분히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다. 도대체 정치권 예. 뭐 하고 있냐. 아니 최경환 부총리가요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우리나라 은행 비판하면서 은행이 4시에 문을 닫는데 예? 이렇게 경제부총리가 은행 4시에 문 닫으면 은행 직원들 몇 시에 퇴근해요? 밤 9시, 밤 9시, 10시 퇴근해요. 이 양반들이 은행 직원들한테 야단 맞을 짓 하네. 9시에 퇴근하면요 그날 만세 불러요. 그래요? 6시에 딱 퇴근 시간 되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그 추가 잔업근무 뭐 이런 걸 없애야 되니까. 근데 자 여러분들 퇴근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하던 사실. 일은 정리하고 가세요. 9시에 퇴근하는 날들은 만세 부르고 보통 11시에요. 이 실정을 모르고 외국 은행하고 비교하면서 4시에 은행이 문 닫는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경제부총리라고 했으니 이 사회는 폭발 임계점으로 내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굉장히 정치권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저는 예. 이런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러죠. 예, 사실 아까 그 노사모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개혁국민정당처럼 이런 정당들이 좀 필요하다. 국민들이
정말 참여하고 싶은데 그 통로가 없어서 할 수 예. 없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 담아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혁국민정당이나 그 우리 때 2002년도 그 대지저금통 예. 뭐 이런 참여들 뭐 노사 뭐 이런 것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정치 후원금 같은 것도 예. 소액으로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정치인들이 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함께 가는 그런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인들이 필요할 때다. 예, 이런 생각도 좀 맞습니다. 그리고 예. 정치 효능감을 극대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각성시킨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적인 업적을 이룬 거예요. 그 그렇죠. 예,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께서 뭐라 하냐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된 힘이 세상을 바꾼다. 그걸 또 함께 했던 민주주의 게 최후에 모르는 민주주의 최후에 보이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된 힘이다. 예, 조직된 힘이다.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대중적으로 서포트해준 게 노사모. 그리고 네. 그 이후에 가장 대중적인 조직이 정봉주와 미래를 엮던 미건스. 예. 미건스 아니면 장가 못 갈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예. 제가 여기 이 대목에서 하나만 얘기하면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야당이 그 제1야당이 언제부턴가 열린 정당이 아니라 닫힌 정당이 됐어요, 예. 사실. 그래서 국민 참여형 정당의 구조를 만들지도 않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력도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하루빨리 그 완성했으면 맞습니다. 좋겠는데 예. 지금 최근에 하려고 하는 게 국민 예산 마켓 곧 합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예산?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이래, 예산. 그걸 사겠다는 거예요. 반영하겠다는 거고. 예산 참여. 네. 그다음에 네. 국민 정책 마켓을 12월 달에 하겠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 있으면 내놔라. 우리 당이 사겠다. 그래서 조금씩 그런 참여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거 좋았던 경험처럼 열린우당이 다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좋았던 예, 게 그럼요. 부분이 예.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런 참여형 정당의 모습은 잘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박시영 부대표가 그 새정치민주연합,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줄이 다 끊겼어요. 제 얘기는 안 들어 아무도. 그리고 제가 전화하면 두려워해. 안 그렇던데요. 뭐 저승사자예요? 아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바른 소리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바른 소리는 잘 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빼야 이제 돼, 또 요즘은 그리고. 또 이제 빨아주는 발언도 많이 해요. 쪼찡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쪼찡도 1번 말이에요. 그건 근데 나 잘 몰라서.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혁신이 11차 혁신이 안 내놓으면서 잘했거든. 근데 지금 어디에서 이제 딱 이게 또 이게 깔딱고개 걸려 있냐면 현역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못 모셔요. 여기 돌 받는 자리니까 아무도 안 해. 내가 이 양반 통해서 하겠다 그랬거든. 정봉주 현역평가위원장 맡겨놓는 순간에 이건 1000% 투명하게 정확하게. 침을 튀기고 그래. 아무도 아유, 나한테 맡기려고 생각하지 않아. 다음 아고라에서 뭐 이렇게 서명운동 벌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이 하라고 그런 거 아니 당에다가 왜 저한테 시키고 그러고 아니 당에 라인이 있잖아. 그래서 끊긴다. 아니 현역평가위원장 정봉주 맡겼고 정봉주 해라. 그럼 내가 지금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에게 그 호불호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좋아. 당이 그러면 당 지지율 한 20% 올라가요. 들어가는 순간. 아니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사람들은 많이 잘릴 것 내가 같긴 해요. 지금 그게 혁신이지 그게. 이제 제대로 하실 것 같긴 해요. 그러지. 아니 맨날 우리 자, 그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그 의원들이 하실 말씀이 그 문재인 대표한테도 그러고 기득권을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 예. 하잖아요. 근데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기득권을 내려놓은 게 기득권을 내려놓아서 불교되는 뭐 거야. 기득권 기득권.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뭘 내려놓는 모습들을 예. 안 보여주고 항상 예, 예. 일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예. 네. 마지막 기득권을 그 저도 이 내려놓자. 방송에서 기독교를 내려놓겠습니다. 기독교를 내려놓자. 7번 하고 저 이제 방송 진행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차기 대선에서 가급적 지금의 여권이 집권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야권이 집권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계속 시계열적으로 측정하는 질문인데 이번에 여권을 지지하겠다는 게 35%, 야권을 지지하겠다는 게 5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5%로 조사됐는데요. 그래서 여권에 비해서 야권 지지가 한 15% 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전주 대비. 예. 전주 대비는 전주에는 1.8%밖에 안 나온 차이가 안 벌어졌었는데 확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20, 예. 30대가 전체적으로 야권한테 많이 쏠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아까 있던 고용주 사건, 예. 고용주 발언, 그다음에 역사 교과서, 교과서 국정화 추진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그다음에 한국형 뭐 전투기 부실 막 여러 그 못마땅한 사건들이 종합선물 세트. 막 벌어지니까 젊은층들이 그동안은 유보층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잘 모르겠다고. 근데 그 층들이 야권 쪽으로 손을 확실히 들어주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고 중간 거절률이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아무래도 여권에 불리한 응답들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문항이 이게 중간에 이제 여권 성향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거절을 했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좀 구호 영향도 좀 일정 정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한번 다음에는 요걸 먼저 묻고 들어가는 것도 그럴 수도- 방법일 수 있죠. 방법이- 예. 이제 그게 정말 중요할 땐 그렇게 갈 건데 지금은 여권, 야권 어디가 앞서냐 이거보다는 여권, 야권 지지층이 시계가 여러 가지 그렇죠.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반응을 취하느냐 하느냐. 이걸 좀 지금은 중시하려고 하고요. 총선이 지나면 그거는 이제 이제 일종의 이걸 고정- 앞으로 빼야겠죠. 고정관념이고 예. 이렇게 제안을 하면 좀 받아들여갖고 좀 이렇게 앞뒤를 좀 바꿔봐요. 아니 이렇게 분석을 뭐 이렇게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질문해도 크게 나는 이게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 변함이 생각해요. 없을 거다. 예, 예. 그럼 그 점에 있어서 육사심의하고 육회에 대해서 사과 발언할 생각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그거만 하면 오늘 트리플인데 사과? 아니. 죄송합니다. 오늘 세 번째 했다. 그거는 좀 일본 말은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예. 있어요. 오늘 발언 중에 그 발언하고 오달수 친구의 친구라고. 발언 아주 귀에 싹 그럼요. 들었습니다. 예. 육사심이 육회다. 괜찮았어? 예, 아, 좋아요. 괜찮았어요. 훌륭했어요. 가족 왜냐면, 육회 먹자 우리. 아니, 왜냐면, 우리가 농담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쩌리로 표현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대단히 내공이 있는 아, 정치인 아니에요. 그럼요. 예. 다 내년 되면 우리가 보기 힘들어요, 이제. 예. 잘려가지고. 아니, 잘린 게 아니고, 잘려가지고. 인간이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신가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거예요, 이제 아마. 자, 여러분 지금 선택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삶이 불행하다고 한다면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자식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대한민국 개조 프로젝트 알고 찍자 알찍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궁금하시죠? 공도사의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